자, 쿠팡 얘기 안 하고 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청문회 진짜 미친. 외국인 사장이라고 나와갖고 나 한국말 몰라요. 자료 한국어로 영어로 주세요. 이지라를 떨면서 나 몰라요를 시전했고 심지어 너 이름하고 전화번호 대 그랬더니 개인정보라 말 못해요. 그리고 정보 노출 이거 미국 같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이런 개소리를 시전을 했습니다. 없애버려야 돼. 자, 청문회에 나와서 개질을 떨었던 사장 어떤 짓거리를 저질렀는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쿠팡 침해 사고와 관련해가지고, 쿠팡에 새롭게 이제 박대준 전 대표 이후에 이어가지고 대표가 된 사람이 나왔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해롤드 로저스 쿠팡 신임 대표는, 일단, 예, 한국어 모른다. 장모님이라는 단어는 안다고. 얘네 장모가 한국인인가? 네, 아무튼. 예,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여자친구 엄마한테 장모님이란 말만 배웠나? 네. 자, 이 새끼가 미국 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사고가 아니고 공시 의무도 없었지만 이슈가 돼서 공시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김범석 의장은 왜 불참했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사과만 반복하거나 엉뚱한 대답을 늘어놔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새끼가 성의 있게 할 마음이 없는 거구나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과징금 부과를 10%를 해야 된다라는 안부터 영업정지를 검토해야 된다는 아주 강경한 조치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영업정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유출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쿠팡 홈페이지 공지를 강제하는 등 추가적인 행정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어저께 김병기의 수상한 만남 관련된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후로 후속 보도에 의하면 아마도 자신한테 대해서 공익 제보를 했다고 의심되는 보좌관 출신 인사에 대해서 일종의 보복 조치를 요구한 것이 아니냐라는 쪽으로 이제 언론 보도들이 추가로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정치인이 이와 같은 사안으로 기업인을 만나고 이와 같은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김병기는 배려먹은 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쿠팡하고 CEO하고 이런 식의 비공식 만남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어느 정도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고 하면 쉽게 말하면 대관 관계 하에서 김병기가 사실상 쿠팡의 관리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쿠팡 청문회를 하고 있지만 11월 달 즈음 해가지고 지금 정청래 대표의 전 보좌관 출신 송모 씨가 그 쿠팡에 임원으로 입사를 하거나 그와 관련된 전관들이 집중적으로 11월 달에 입사한 전례에 대해서 인력이 바뀐 거에 대해서 뭔가 청문회 내지는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를 저쪽 놈들이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쿠팡을 상대하는 방식이 매우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새끼들은 한국에 지분이 없다 보니까 한국 소비자들이라든지 한국 법인의 피해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합니다. 아예 한국에서 그 난리 치면 어떡할 거야. 쿠팡 없으면 일이 안 되지. 요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저는 최소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정도 쿠팡에서 영업정지를 때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길게 때려야지. 40조를 벌어가는데 이거 아무 책임도 안 지내고 그다음에 대표 바꿔가지고 허수아비 같은 애 데려와가지고 무슨 영어로 해달라 그러고 나 한국말 모른다 하고 이 와중에 이준석은 제가 직접 통역해드릴까요? 이러고 까불고 있어요. 지가 영어 할 줄 안다고 통역 배제시키고 지들 둘이서 잉글리시 토크하고 자빠졌더라고요. 얼마나 한국을 깔보고 있으면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새끼들이 한국을 못 깔보게 하려면 일단 정부가 3%가 아닌 10%의 과징금을 때려야 됩니다. 왜냐면 입법화 시기를 늦춰가지고 입법을 해놓고 그 다음에 3% 때리는 규정을 10% 적용해서 때려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영업정지를 반드시 때려야 됩니다. 개선 조치가 없을 경우에. 그래서 이 영업정지를 때려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쿠팡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한국 주주나 소비자가 아니에요. 미국 주주란 말이에요. 그렇죠. 쿠팡이 실적 좋아져가지고 최대까지 주식이 치솟았을 때 100달러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주당. 근데 쿠팡 사태 생기고 한국에서 계속 불매운동 생기면서 매출 떨어진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면서 지금 쿠팡 주식이 60달러 초반대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계속 떨어지게 되면은 쿠팡 본사 차원에서는 투자자들에 대해서 소송을 당할 수 있는, 투자자들에 의해서 소송을 당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네. 단순하게 우리가 피해를 본 이용자의 소송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또 다른 범죄의 차원인 거거든. 미국 투자자들이 미국 쿠팡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 그러면 쿠팡 본사는 사실은 그게 더 타격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가 이끌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죠. 언론전과 함께 계속 우리는 흔들어대야 돼요. 계속해서 쿠팡을 흔들어야 됩니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쿠팡을 흔들어야 된다는 이유가 일단 명분상으로 사과와 처벌 방지 그리고 진짜 제대로 된 영업을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받아내는 게 일단 1번일 거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과 그에 대한 과징금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 내기 싫어서 한국에서 영업을 철수하겠다. 팔아! 어디서 할 건데? 근데 그렇지. 니들 철수 못 하잖아. 니들 철수했다가는 투자자들한테 바로 쳐맞잖아. 왜냐면 쿠팡 이놈들도 미국 투자자한테 빌린 돈 중에 우리나라에 투자한 게 얼마인지 정확하게 사실은 모릅니다. 말로는 뭐 매년 10조 원 이상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그럼 쿠팡 자산이 최소 100조 원은 현재 돼 있어야 돼요. 물론 인건비나 뭐 이런 소모성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쿠팡이 어마어마한 한국 내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매출을 40조 원 가까이 올리는 쿠팡의 한국 자산 총계는요. 따져보면 4조 5천억에서 5조 원 남짓입니다. 근데 지네들은 매년 10조를 투자했대 한국에다가. 지랄하고 있고. 어디 갔어 그 10조. 이거 문제 돼갖고 본격적으로 회계감사 들어가고 뭐하면 쿠팡 주주 이사회 이 새끼들 다 이중장부 아니면 관련해서 투자금 유용을 해갖고 징역 250년 맞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 갈 때까지 한국이 얼마든지 글로벌 경영하는 쿠팡을 흔들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선례를 남겨야 된다라고 아니, 생각을 하고요. 한국 아니면 돈 벌 데도 없는 새끼들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거 이거 지켜봐야 돼 이거? 난 진짜 이 진짜 검은머리 이거는- 외국인들 이 새끼들 아주 와. 이번 기회에 버릇을 고쳐놔야 된다고 생각해 아주. 자, 특히나 SBS가 작정하고 단독을 때렸는데 쿠팡 노동자 사망 이후에 김범석이 이 밑에 내린 지시 내용이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충격적입니다. 자, 김범석이 당시에 한국 법인 대표였습니다.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때 보안 책임자한테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노동자가 쉬거나 대기하는 영상만을 찾아내서 과로사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이 걔들 시간제잖아. 걔들이 왜 열심히 일을 하겠어. 손가락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라면서 비하도 했고요. 그리고 국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작을 또 지시를 했는데 야 지금 요거 가지고는 내일 아침 국회에 도움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정감사를 의식해서 분초 단위로 물 마시는 시간까지 기록한 엑셀 파일을 만들도록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양아치입니다, 양아치.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가 시스템이 뭐가 잘못됐을까? 왜 이렇게 과로가 누적해가지고 사망자가 나왔을까? 이거는 아예 거들떠도 안 보고요. 그저 열심히 일한 흔적 안 남게끔, 업무 일지나 뭐 이거 조사해가지고, 얘 열심히 일한 기록 있으면 다 삭제, 이 얘기를 악마들이야, 했고, 악마들. 이 인간이 아니야. 사태가 나자마자 사람을 끌어들여갖고, 로비를 하기 위해서 김앤장 출신의 강한승을 유력 후보로 끌어들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잖아. 그 강한승이 윤석열 친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범석은 어쨌든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이 새끼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것처럼 보이면서 조직도에서 이름도 뺐지만 실질적으로 김범석은 쿠팡에 대해서 엄청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 대표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쿠팡이 이제 맨날 우리 보러도 가격 깎으라고 지랄하는 것처럼 가격 비교를 직원들을 시켜서 감시를 했잖아요. 최저가 보장을 한다고. 그럼 이제 최저가가 아니면 지들 가격을 깎아야 되잖아. 근데 그게 상대방 그렇다. 가격을 올리라고 요구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건 진짜 거짓말을 못하는 게 우리가 직접 우리가 다 받았거든요. 당한 일이니까. 맞아. 우리는 이제 잔챙이라서 법적인 대책을 하려고 안 했는데 한 대가 있더라고요. 법적 요청을 해서 공정위가 이게 조사가 들어갔더만 이와 관련된 가격 뭐 상승 요구나 이런 게 있었냐라는 부분에 대한 거를 조사가 들어갔는데 공정위 조사 중에 지들 내부 메일을 지워버렸어요, 증거를. 아무튼 쿠팡은 다 이게 왜곡된 주장이고 자기들은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법적으로 그러니까 김앤장을 통하겠다는 얘기겠죠. 적극적으로 매칭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좋아. 우리도 니네 강한승 그 대표이사 새끼가 한동훈 윤석열이랑 짬짬이 해가지고 귀책사항 관련된 거 사전 고지 조항이라든지 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조항 만들. 지금까지 무슨 대기업 보호하고 대기업 CEO들 감옥 보내면 안 된다라고 했던 얘기가 나는 5대 기업 대기업들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쿠팡 사장 감옥 보내면 안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 새끼들 그때 한참 떠들고 다닐 때가 얼마나 돈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국내법에서는 피해갈 수 있겠지만 니들 좋아하는 미국 법에서는 절대 못 피해갈 거라는 생각.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 이번 기회에 쿠팡한테 제대로 보내줘야 시건방지게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한국 들어와서 주식하고 뭐 이상한 공매도 치고 또는 세금 혜택 받아가면서 결국 배당만 받아서 지들 입속만 채우는 이런 검은 머리 외국 기업들 그 자본 세력들 MBK 파트너 같은 이 기업 사냥꾼들 제대로 이번 기회에 하나하나 털어나갈 토대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쿠팡이 LG 생활건강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소송을 붙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300개가 넘는 이메일 삭제 지시를 내렸고 공정위원회가 어쨌든 LG를 비롯해가지고 101개 업체에 압력을 가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 원을 부과를 했는데 이걸 또 취소 소송을 쿠팡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2019년도의 일이거든요. 7년 전 거를 아직도 하고 있는 거야? 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상대 업체에 그런 식의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는 거죠. 이건 만만했었네. 그 불러도 안 나갔거든. 계속 10년 동안 10번 안 이상을 나갔어요. 불렀대요, 10년 동안. 근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또 안 나오는 거지. 야, 한국은 원래 그런 곳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시정명령과 함께 관련해가지고 32억 원밖에 때리지 않았다라는 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40조, 50조를 근데 그 32억도 내기 싫다고 취소 또 소송을 하고 있는 했어요. 아니, 우리나라 최대 세금 납부 안 하고 있는 새끼, 벌금 권혁? 2천억도, 권역이 2천억도 1심 가니까 2억 5천으로 깎아주는 나라인데, 최은순 과징금도, 소송 걸면 없어지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에서 돈 있고 권력 있는 거 본 이 돈 많은 외국 재벌들이 한국의 현재 법을 그거를 제대로 된 법이라고 보고 대응을 하겠냐고. 변호사만 비싼 거 쓰면 다 해결이 돼버리는데. 김앤장, 일단 김앤장 해. 그러면은 그냥 다 김앤장의 나라잖아요, 대한민국은. 김앤장의 나라고, 법비들의 나라고, 걔네들만 법 위에서 놀고, 나머지 국민들은 다 준법하고 법 없이도 살 것처럼 살면서 그 모든 피해를 다 당하면서 그것들을 떠받들고 살아왔던 거죠,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을. 아유, 짜증나. 네, 너무 짜증나니까 조금,
쿠팡에 대적하는 송 작가의 마을 얘기를 해야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의식 수준을 그러니까 이건 캠페인을 좀 해서 바꿀 필요가 있는 게 새벽 배송 게 너무 편해서 사실 김범석이 노리는 게 그거였잖아요. 쿠팡이 없는 세상을 아예 생각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새벽 배송에 너무 익숙해 있고 오늘 주문하면 오늘 밤에도 오고 내일 새벽에는 도착을 한다라는 거. 이런 삶으로부터 우리가 약간 의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나 새벽 배송 반대 안 해요. 새벽 배송을 시키면 배송한 사람한테 6,000원 줘, 3,000원 주지 말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새벽 배송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한데 대신에 배송비를 충분히 그 사람에게 주는 방식으로. 충분한 노동자한테 돌아가야 될 부분을 돌려주고 또 그러한 편리한 서비스를 공짜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새벽 배송을 시키기 위해서 이 밤중에 나 대신 잠 안 자고 이거 옮겨주는 분들한테 추가로 서비스 비용을 더 내야 되는구나라는 부분에 대한 공감을 가지면 되잖아요. 그러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힘들더라도 밤에 내가 보람 있고 내 노력해갖고 조금 더 벌게요 하는 사람들 나오면 그렇지. 그리고 그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해줘야지. 아니야. 그걸 뭐 법으로 막지 마라 직업 선택의 자유 다 다양한 자유 인정할 수 있는 권리이기는 한데 최소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고 우리 친구이고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 노동에 대한 그 수고에 대한 합당한 대가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야간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야. 야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만큼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더 주는 노동법의 기본이잖아. 안 합니다. 얘들은 사람이 죽어도 일 적게 했다고 하려고 하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 인간들도 아니 사실 나 인간들이라고 말하기도 싫어. 이런 쿠팡을 쓰면 안 된다. 이런 논리라, 기업 윤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대한민국의 유통업을 좌지우지하는 거대 공룡이 돼가끔 만든 그 배경에는 쿠팡이 생겼을 때부터 생겨났던 그 수없이 많은 이 특혜와 또 그에 야합했었던 우리 정관계, 법조계에 있는 이 사람들의 그 끈끈한 카르텔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버르장머리가 이렇게 들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이 새끼들이 되게 어이없는 게 댓글 여론을 어떤 식으로 조작하냐면은 야 지금 쿠팡 때리잖아. 결국 손해는 대한민국 국민들만 보는 거야. 심지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쿠팡 덕분에 이득 보고 편하게 살았잖아. 살았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쿠팡을 좀 우리가 도울 때야. 뭐 이런 식의. 심지어 아니 이건 무슨 노예 근성이야? 미친 거 아니야? 심지어 야 쿠팡만 하면 누가 좋을 것 같아? 결국은 중국 애들 알리나 테무가 돈 버는 거야 이 새끼들아. 웃기지 말어. 알리나 테무가 우리 우습게 보고 돈질로 들어와서 하려다 망한 게 알리고 테무야. 많은 분들이 송 작가의 마을이 쿠팡을 인수해라 이런 의견 많이 주십니다만 저는 알리면 인수를 하겠지만 대한민국의 갇힌 물고기 같은 이 허접장사지라는 쿠팡은 저는 인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참 사업 마인드만 글로벌이어서 너무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알리를 어떻게든 인수를 해가지고 세계적인 아니면 동아시아를 관장할 수 있는 거대 물류 유통 기업을 한번 해보는 게 저희 앞으로 포부입니다, 여러분. 10년 후에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 파산기 쓰시려고요? 예, 질문이 올라왔네요. 네. 알리는 신세계하고 하고 있는데 멸공이랑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이랑 하는 사업이 아니라 알리 전체 글로벌 사업을 제가 조만간 마윈 한번 만나러 가야 되겠어요, 제가. 네. 요즘 한가하고 시간도 많다고 공안에 하니까. 잡히지나 마세요. 송 작가의 마을을 합시다.